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부실채권 NPL 시장이 대호황이다. 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쪽이 대호황이면 좋겠지만 이 NPL 시장이 대호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한국은행 속보로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은행권의 부실대출, 그러니까 회수 불능, 뭐 떼인 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은행권의 부실대출이 17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18조에 가까운, 그래서 2019년 18조 5천억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최대 규모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부실 대출을,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이쪽이 뭐 이제 NPL 업계다 보니까 결국 은행권에서는 뭐 담보가 이제 없는 것들은 뭐 아예 그냥 상각이라고 해서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부실 채권 업계, NPL 업계에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얻는 건데, 이 NPL 업계의 순이익이 폭증했다라는, 참 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이야기인데요. 유암코 뭐 대신 FNI 뭐 이런 쪽이 뭐 거의 뭐 탑3에 들어가는 쪽인데, 이 탑3에 들어가는 이 유암코 같은 경우에 53%가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 대신 FNI 같은 경우에도 53%, 50%, 정말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이 폭증했다는, 별로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일단 그런 뉴스로 보여집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경매 물건이 뭐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제 신규 경매 신청 건수. 자, 결국은 진행 건수하고 뭐 이제 신청 건수를 보자라면, 결국 이렇게 신규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경매 어떤 그 안 좋은, 뭐 가장 이제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행보다, 보통 진행은 신청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뭐 많게는 1년 정도 지나서라면, 지금 신규 신청 건수가 폭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장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뭐 경제의 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10만 건을 넘었죠. 그래서 23년에 10만 1,100건까지 갔었고, 그러면서 24년에 11만 9,300건, 거의 12만 건 가까이 갔던 게 25년에 12만 건을 넘어서죠. 그래서 22만 1,300건까지 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가 한 3만 550건이니까 올해 전망치를 4분기 전체로 해보면은 12만 2,200건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 후에 13년 만에 가장 또 많은 경매가 신청되는, 경매가 쏟아지는, 이것 또한 많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힘들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주택 경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21년에 4만 8,300건. 자, 결국은 한 5만 건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5년에 10만 건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만 8,700건 가까이 됐던 게 결국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4만 2,200건. 자, 결국은 올해 1월에서 4월 이 4개월 동안 4만 건이 21년에 4만 건, 1년치 전체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주택 경매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이 42,200건이 4개월 치니까 12개월로 환산해서 그냥 곱하기 3을 하면 올해 대략 12만 6,600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경매 건수를 넘어서는 전망치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주택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파워팰리스라는 이 아파트 정말 대단한 아파트죠. 지금 도곡역 쪽에 있는, 뭐 좀 한 당분간은 정말 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타워팰리스다. 아, 나 타워팰리스 살아. 그러면 뭐 최근에는 이 아파트가 무슨 신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타워팰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아파트도 지금 경매에 지금 넘어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가 46억 8천인데 최저 입찰가가 46억 8천이면 이제 신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타워팰리스 같은 이런 대단한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경매에 넘어왔냐 조금 살펴드리면, 자, 이분도 처음에는 한 12억 정도 뭐 이렇게 근저당이면 뭐 한 40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12억이면 뭐 채권 최고의 기준에 보면 뭐 원금은 한 10억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꾸 늘어나죠. 이게 문제는 빚이라는 게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결국 또 빚이 빚을 내는, 자, 이런 지금 뭐 이렇게 좀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서 3억 3천 또 이제 근저당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근저당이 10억 뭐 8천 이렇게 해서 또 한 10억짜리 이제 단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뭐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근저당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땡기고 계속 빚이라는 건 한번 땡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땡깁니다. 그래서 또 근저당이 20억짜리가 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이제 감당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빚을 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 이제 가압류 일반 채권까지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5억짜리 또 일반 채권까지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근저당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15억 6천짜리 근저당이 또 들어오고, 야, 정말 우리가 뭐 상상 초월 빚잔치라고 하는데 계속 정말 빚을 내고 계속 빚이 쌓이고, 그러면 뭐 타워팰리스 이런 우리가 뭐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뭐 이런 집주인들도 결국은 감당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죠. 자, 또 가압류가 또 있었네요. 가압류가 24억짜리가 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뭐 감당이 이제 불감당이죠. 이때쯤 가면. 그래서 결국은 뭐 임의경매로 지금 아까 20억짜리 이제 이게 들어와 있는데 뭐 전부 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정말 빚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워팰리스 같은 이런 대단한 집주인들도 내가 결국은 뭐 파산을 하는 거죠. 개인 파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 집까지 뺏기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타워팰리스 3차 같은 경우에 55평형이 44억 8천까지 갔던 게 37억까지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7억 8천, 8억 가깝게 이렇게 하락한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타워팰리스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신건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경매를 받는다라는 것은 집값을 상승을 해서 나중에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누가 경매를 받겠어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기존 집값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경우도 49평형 42억까지 갔던 게 37억 5천으로, 이것도 34층이면 꽤 초고층인데 4억 5천, 한 5억 가까운 하락거래. 자, 결국은 40억 넘었던 아파트들이 이제 전부 다 30억대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단위가 달라진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그 도곡 한신, 이제 도곡동에 있는 뭐 같은 이제 그 뭐 이웃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도곡 한신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가가 28억 5천인데 최저 입찰가가 18억 2천까지 거의 10억 가깝게 낮아졌습니다. 마이너스 36%. 자, 결국은 유찰이 두 번 된 거죠. 유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최저 입찰가가 10억 가깝게 28억짜리가 18억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같은 도곡동에 있는, 강남 도곡동에 있는 같은 도곡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도곡환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근저당 처음에는 2억 4천 정도로 시작했다가 또 6억 정도 근저당이 또 늘어나고 또 5억 천 근저당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런 한 1,300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카드값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카드값도 못 갚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자, 뭐 도곡동에 사는 28억짜리 아파트 집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카드값도 못 갚는 이런 신세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경매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 내 집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음마아파트라는 이 대단한 아파트. 자, 음마아파트가 예전에는 경매 한번 나오면 5년 만에 경매가 한 번 얼마 전에 뭐 이제 나왔다고 막 신문 방송에 난리 났던 한 1, 2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경매가 이렇게 줄파산이라고 하나요? 자, 지금 한 건 나와서 낙찰이 됐는데 또 이번에 또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엔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 20% 35억 6천짜리가 28억 4,800으로 한 방에 한 7억 정도가 지금 낮아진 거죠. 7억 정도가 낮아졌는데 자, 음마아파트가 이렇게 낙찰되자마자 또 경매가 나오는 일종의 음마가 줄파산하는 자, 이런 일들이 와, 뭐 제가 최근 들어서서는 뭐 정말 처음 보는 이런 일들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음마 같은 이런 대단한 아파트들도 이렇게 줄파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찰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음마도 이렇게 뭐 경매가 나오고 또 유찰되고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에 한 4억 8천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뭐 한 10억 정도 가압류 일반 채권을 했다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사실 갚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넘어오겠죠. 만약에 뭐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갚았겠죠. 뭐 이렇게 내가 35억짜리 뭐 35억 넘어간 아파트를 뭐 경매로 넘어가도록 안 뒀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또 뭐 모르는 그렇죠. 또 이런저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경매 들어오고도 뒤에 뭐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줄줄이 창창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음마 집주인도 이렇게 빚 때문에 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음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유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마 34평형이 이게 6월 3일 지금 본계약인데 뭐 아마 오늘 지금 실거래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3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아니 음마 지금 이게 뭐 31평형이 제가 기억하기로 38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마 이제 뭐 이 34평형이 31평형 가격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은 5억 넘는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5억 4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음마 34평형이 최고가는 4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43억 1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40억 거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억 9천, 38억 7천 500 그러더니 37억 7천까지 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43억이 40억이 되고 40억 턱걸이였던 게 38억 9천, 38억, 37억까지. 자, 그러면 이거 뭐 3층 저층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14층 중에 11층이 6월 23일 확인 매물로 37억 5천에 지금 실거래 등록이 되어 실거래가 아니죠. 뭐 이렇게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안 팔리니까 실거래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팔렸으면 당연히 실거래 등록이 됐겠죠. 그런데 결국 4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고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층이 실거래가 37억이 떴는데도 뭐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37억대 같은 37억대 고층을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37억 5천, 이것도 비싸. 우수리 떼고 37억 5천에 내놨던 분이 3천 낮추고 2천 낮춰서 결국 우수리 떼고 37억까지 낮춰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도 37억 매물이 그냥 있습니다. 6월 26일 확인 매물이면 이건 뭐 어제 확인 매물인데 결국은 고층을 37억에 딱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뭐 37억 딱 턱걸이 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4층 중에 14층이면 초고층 아닌가요? 초고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37억에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37억도 비싸다. 2천만 원 낮춰서 나는 급급매 경쟁이 터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급급매 경쟁이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 37억 5천이었다가 37억으로 낮춘 분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럼 더 싸게 36억 8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급급매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매수자들이 안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 저층 같은 경우는 36억 5천까지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43억짜리가 36억 5천까지. 지금 실거래는 5억 넘게 지금 내려가 있고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뭐 거의 7억 가깝게 낮춰져 있지만 결국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뭐 경매 나와 있는 것들도 누가 그러면 뭐 비싸게 경매 받겠어요. 결국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0평 뭐 76 타입인데요. 76 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8억까지 갔던 게 지금 34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한 4억 가깝게 내려가 있는데 여기도 뭐 상황 비슷합니다. 34억도 비싸다. 14층 중에 12층을 나는 거기서 5천만 원 낮춰서 뭐 급급매 경쟁인 거죠. 33억 5천에 5천만 원 나는 낮췄어. 자, 6월 26일 확인 매물인데 자,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죠. 그래? 그러면 나는 더 낮출게. 33억. 자, 14층 중에 7층인데 나는 그러면 33억에 내놓게. 자, 이분도 원래는 33억 3천이었던 건데 3천만 원 빼고 33억으로 지금 낮춰놓은 거죠. 자, 그런데 나는 32억 7천까지 갈게. 33억도 비싸 보여. 뭐 결국 38억짜리가 실거래는 34억까지 내려가고 지금 33억도 비싸다고 3천만 원을 깎아서 32억 7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지금 경매에 지금 나와 있죠. 여기도 감정가 뭐 25억 5천에 최저입찰가 25억 5천 뭐 신권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는 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임차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못 받은 거죠. 지금 한 5억 8천 정도 뭐 이제 못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경매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 전세금을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경매에 넘어오는 자, 이런 일들까지 헬리오시티 집주인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갤러리아 팰리스 잠실주공 5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기도 뭐 입지가 짱짱한 잠실 쪽의 아파트인데 이렇게 3건씩이나 경매가 진행 뭐 최근에 줄파산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정가가 36억 1천만 원이었는데 최저입찰가가 28억 8천으로 결국 유찰이 돼서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뭐 한 1억 5천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렇죠. 뭐 가압류 들어와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죠. 한 10억짜리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또 뭐 1억 8천짜리 또 근저당이 또 들어오고
자, 그다음에 가압류가 또 2억짜리가 들어오고 가압류 또 2억짜리가 2천짜리 2억짜리 들어오고 2천짜리 들어오고 뭐 정신이 없네요. 또 가압류가 또 15억짜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도 임차권 뭐 설정 등기가 들어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서 여기도 뭐 세입자 관련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결국은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오고 뭐 또 가압류 또 들어오고 뭐 정신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 헬리우스티처럼 여기도 결국 세입자 뭐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뭐 이런 일들까지 실제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법원의 경매 그것도 신규 지금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뭐 아까 NPL 시장이 부실채권 시장이 뭐 호황이다, 대호황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전망치도 12만 건을 지금 넘어설 걸로 보여지는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한 달에 10,000건 이상씩 쏟아진다라는 건데 정말 충격적이고 그중에서 뭐 주택 관련된 경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에 뭐 13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뭐 제가 계속 지금 금리 상황들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뭐 미연준도 올리겠다. 한국은행은 뭐 무조건 지금 7월에 올리겠다. 안 그래도 주담대 금리가 거의 8%, 은행권이 지금 8%가 넘어서 9%까지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10% 가까운 주담대 금리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 또 정말 그렇죠. 이런 부실채권들이 쏟아지고 그러면 은행은 바로바로 즉각 또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결국은 경매가 쌓이게 되는 악순환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나라 경제의 이면에는 또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K자 성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뭐 반도체나 이쪽은 호황이어서 뭐 쭉쭉쭉쭉 성과급 때문에 막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 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뭐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이자조차도 못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파산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K자 성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더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더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뭐 이제 산업체에 속해 있다든지 뭐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어렵고요. 아니면 여기에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더 힘든 시간들이 또 이게 그 뭐 고금리 때문에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참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중요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그냥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꼭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